신라젠에 대해서 오늘은 차트를 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이제 기업 개요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신라젠 영상은 많이 좀 올려드렸었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이고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 또 주가가 부진하기는 또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업 개요 관련해서 오늘은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개요를 한번 보면은 2006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설립이 돼서 이게 상장은 이제 2016년 12월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엄청 긴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항암 바이러스 기반의 그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기업이다 라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개요로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차트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암 바이러스 기반의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더 풀어서 하면은 그 암세포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암에 대한 정복이 관건이잖아요. 실제로 암은 많이 정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암이 완전히 그 무서운 질병이 아닌 세상이 갈수록 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암 바이러스 관련해서 R&D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 이 암세포를 그 선택적으로 감염, 사멸을 시키고요. 또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항암기술 관련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암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암을 죽일 수 있는 기술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투여했을 때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아니면 몸에 있는 좋은 성분까지도 괴멸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고 면역세포를 길러서 암세포를 스스로 공격할 수 있게 하면 암만 깔끔하게 좀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신라젠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젠의 지금 가장 핵심 모멘텀으로 보는 팩400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이게 팩400이 별로 뭐 효능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또 급락을 했다가 회사 측에서 또 강하게 또 반발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 기미가 좀 보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주가가 부진하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팩400에 대한 가치를 이게 뭐 효과가 크게 없다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지금 이제 그 2015년 4월에 미국 FDA로부터 한 20개국에서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허가를 받았어요. 임상 3상은 제약주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임상 단계에 대한 의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으니까 임상 단계가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아마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600명 정도 대상으로 임상 3상 허가를 받아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시기가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거예요. 1차 중간 결과 발표.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신라젠의 주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고, 전에 이제 제가 임상 관련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3상이 100% 통과돼야 시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상이 진행 중이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치료제 외에는 대안이 없는 환자들은 일단은 투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한 시판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삼성이 완전하게 종료되지 않아도 시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시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라젠의 가치를 이루고 있는 팩400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신라젠이 팩400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5 라인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이제 치료법에 대한 이런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팩400에 의해서만 주목을 받고 있어도 그 외에 신약에 대한 가치 기대감도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신라젠이 주력하고 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된 기술들,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면역요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면역에 대한 그런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면역 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면서 그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항암 치료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그 효능이 우수한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면역요법이. 그러니까 항암제는 그 드라마 이런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도 억제하지만 신체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독한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요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암을 파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도 상당히 좀 뛰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항암 바이러스 단독 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표적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이런 요법들이 요법들에 대한 R&D가 현재 신라젠 내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활성화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신라젠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팩400의 성과가 사실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줘야 그 다음 후속 R&D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일단은 팩400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삼성에 대한 그 중간 결과가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만 나와줘도 충분히 그 후속 R&D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팩400의 어떻게 보면 좀 장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선은 암세포 파괴 과정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촉진하고 암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암세포에 대한 선택적 공격.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면역 반응을 계속해서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 성장 억제에 대한 효과가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아마 좀 우호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올해 중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시기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사측에서 그 팩400의 효능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라젠은 어쨌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사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파이프라인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고 앞으로의 R&D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약품, 제약, 바이오주가 쓰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개념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하고 또 알아가서 또 저도 배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사실은 공부를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리포트를 찾아보는 게 또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저 리포트들 혹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업황들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얼마 전에 올려드린 대로 이제 임상 단계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간략간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꾸준히 업데이트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꼭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